소송 능력과 관련해서 소송 무능력자도 부적법 각하된 것에 대해서 상소를 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그 취지를 소송 무능력이라고 판단된 자도 소송 능력의 전부 자체를, 이 사람은 무능력자라고 판단된 사람이 왜 상소하려고 하겠어요? 어디에 나와요? 그때 요거 말고 이메일로는 소송 무능력으로 패소한 상대방도, 승소한 상대방도 상소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 부분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봅시다. 4-옆번호 62예요. 옆번호 4-62. 소송 능력의 흠을 간과한. 이 부분은 뭐예요? 소송 능력이 없는데, 없는데, 예컨대 미성년자인데 그걸 간과하고 놓치고 소송 요건이 캐치됐으면 어떻게 됐었어야 돼요? 고난에 못 가고 소가 부적법 각하되는 거잖아요. 부적법 각하돼야 되는데 소송 능력의 흠결이 캐치되지 못하고 그대로 고난으로 가서 승소든 패소든 고난의 판결이 내려졌다라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경우에는 상소로 그 시정을 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으로 들어간 이런 사안을 원래는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라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4-62 설명을 봅시다. 소송 능력의 흠을 간과하고 무능력자가 수행한 소송이 종국 판결, 고난 판결, 종국 판결, 승소, 패소, 이런 경우 그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다. 이 소송법은 완벽한 의미의 무효가 거의 없어요. 완벽한 무효인 거는 하나, 사자명의소송이 무효이다 라는 거는 한번 앞에서 우리가 했죠. 그런데 이 경우는 소송 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은 무효는 아니다. 절대적 상고 이유로 상소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만약 확정됐다면 재심에 의해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이 내려진 뒤라도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다든지 법정 대리인이 등장했다든지 해서 추인을 하면, 여러분이 민법에서도 그런 개념을 배우죠. 추인이 있으면 자기네가 그 흠이 관과된 것을 인정한다, 그냥 그것에 대해서 상관없다, 이런 식의 추인이 되면 상소나 또는 확정됐을 때 재심의 이유는 없게 된다. 자기네가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셈이 되는 거죠. 추인이 된다면.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소송 무능력자가 이긴 경우에 무능력자 측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상소나 재심을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왜 그래요? 보세요. 제가 이겼어요. 원래 소송 능력의 흠을 배려해 주는 건 뭐예요? 능력이 떨어지니까 뭔가 배려해서 고난까지 안 가고 부적법 각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불만을 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겠죠? 한편 이 경우에 상대방, 패소한, 승소한 자 반대니까 패소자는 자기가 졌어요. 어떻게 본다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졌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제 능력 없다, 상대방 능력 없다라고 따지면서 상소하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익이 없다죠. 상대방이 무능력자였는데 그럼에도 이게 부적법 각하로 안 끝나고 본안까지 와서 자기가 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즉 그 이메일로 질문 온 거는 어떤 경우를 상정해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놓쳤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송 능력의 흠이 결여된 상황을 놓친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패소했더라도 소송 능력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패소한 사람은 상소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능력자인 것을, 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원래 무능력자면 그쪽이, 무능력자 측이 어떻게 본다면 불리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고 나서 제 무능력자입니다 라고 한다라는 것은 패소한 측에서 본다면 그런 걸 문제 삼는 건 상소에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능력이 자기가 없었는데, 잘 보세요. 좀 아까 자기가 없는데 그것을 갖고 자기 입장에서 이겼다면 그건 상소할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겠어요? 자기가 지금 이겼기 때문에 승소한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무능력자가 패소를 한 때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소송 무능력자가 패소했어요. 원래는 부적법 각하됐었어야 되죠. 자기가 무능력자였었으면 아까 말한 대로 부적법 각하시켰었어야 되는데 본안까지 가서 패소를 했죠. 패소했으니까 상소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무슨 문제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무능력자가 그걸 막 자기가 무능력자라는 걸 속여놓고 이제 와서 나 무능력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신의 측상 인정될 것이냐, 뭐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순서도 보세요.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봅시다. 순서도에 한 5단계로 내려가면 흠을 간과한 무능력자의 패소 판결. 그런데 무능력자가 패소했기 때문에 무능력자 측은 상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좀 아까 생각을 한다면 무능력자라는 걸 숨겼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론으로는 무능력자가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 본안으로 가서 더더욱 패소했기 때문에 상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는, 그럼 무능력자가 상소를 한다면 소재기처럼 상소도 또 하나의 소송행위인데 이게 무능력자가 직접 소송행위를 능력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 문제로 불거져요. 그래서 그 순서도 왼쪽에 6번째로 내려가면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만, 그렇다고 그 상소라는 소송행위를 무능력자라는 그 부분의 포인트로 부적법 하다고 각하할 것은 아니고 상소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결국 무능력자 이미 판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능력자는 부적법 각하시켰었어야 되는데 지금 고난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단계를 보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심 판결이 뭐였었어요? 고난까지 가서 무능력자가 패소한 판결을 취소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해 줘야 돼요? 부적법 각하라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어려운 단계의 설명 때문에 내가 본문에 안 써놓은 이유는, 요게 1심과 항소심은 속심이고,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이제 재판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를 생각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여튼 부적법 가파를 하는 요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요 상황까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질문 다시 가서 보면 소송 능력의 전부 자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질문의 취지는 상소를 하면서 소송 능력의 전부를 다투는 것이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되지 않는가라는, 아까 말한 이 상소를 하는 게 소송행위니까 이게 무능력자가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의 질문이라면 이해되는지 모르겠고, 혹시 무슨 질문인지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세요.